주민번호 네. 넣으면 쫙 나옵니다. 심지어 입구 까먹고 있었던 돈들도 나와요. 그래? 네, 나 그걸로 엄청 많을 것 같아. 코로나 나 지금 옛날에 찾으시면 어떤 증권회사에 아시는 거 누가 사세요.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계단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돈의 문제가 이전보다 심플하지 않고 되게 복잡해졌다는 뜻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모르면 돈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여러분과 돈과 좀 친해지시고 돈의 속성을 아시고 나에게 맞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려면 또 제가 돈은 잘 몰라요. 저는 돈 버는 건 잘 아는데 뭐랄까 돈을 관리하고 돈을 불리고 이런 건 저는 몰라요. 왜냐면 너무 바빠서 그걸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김재은 이사님 오셨습니다. 카메라 보고. 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김재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융계 오래 계셨어요?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하다가 9년 전에 은행에 와서 투자 전략 하다가 또 3년 전에는 펀드팀 맡고 있습니다. 야, 그럼 금융 완전히 금융통이시네. 제가 SCJ은행 몇 년 차인지 아세요? 큰애가 네. 지금 31살인데 네. 우리 큰애가 4살 때인가? 1년 그 전에. 계좌번호를 지금까지 계속 가장 쓰세요? 주거래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 두 개가 있어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그래서 SC은행은 제가 지금도 애용하고 있는 은행인데 또 거기 이사님 오셨네요.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사실 요새 투자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넘쳐요. 맞습니다. 좋은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네. 왜냐면 우리 채널이요 그 3060 여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저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적금처럼 하고 싶어. 신경 쓰면서 막 뭐 사고 팔고 네. 이런 건 네. 거의 불가능하고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돈을 대하는데 너무나 진보적으로 급진적으로 돈을 대하는 사람들이 밖에 너무 많아서 상처 있고 불안한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네.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근데 혹시 김 이사님 부자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에 대한 감각이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그럼요. 일반인이랑? 네. 근데 예전에 어떤 아티클에서 봤는데 네. 그 제목이 진짜 패부를 찌르는 제목이었어요. 뭐요? 왜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은 가난한가? 그들은 맨날 경제를 얘기하고 맨날 돈을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 전망하고 많은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도 부자가 되는 그런 네, 경우들은 흔하게 보는데 뭐 이코노미스트나 경제학자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 선생님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별로 못 들어보는데 네. 망했다는 얘기 아는 들어본 것과 거? 행하는 것은 다르고 또 행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행하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예, 안다고 해서 다 되는 이 건 부자가 아니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맞아 네. 그죠?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네네. 왜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네.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요. 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 네, 그래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꾸준히 몇 년 동안 저금리, 저성장, 네. 고령화 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그렇죠, 그렇죠. 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4월에 정말 실질적인 제로금리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로금리에 예. 이 선생님이 27년 전에 제일은행을 거래하셨을 때 그때 금리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뭐 장난 아니지 거의 뭐 두 자릿수잖아요. 두 자릿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솔직히 아무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안전하게 저금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2020년 지금은 다릅니다. 아 특히 올해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요. 50bp. 4월에 기억나시죠? 네네.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 달 말에 한국은행도 드디어 1% 같이 미만의 내렸어. 제로금리로 진입을
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키하고 똑같아서요. 경제도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어렸을 때는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 친구에게. 그쵸? 근데 25, 30이 돼도 계속 키가 크고 아니죠. 몸이 크고 그러면 이거는 병이 그렇지.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지금은 내실을 다지고 균형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을 채우고 어떤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발도상국 시기에는 6%, 10%, 15% 이런 고도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진국, 선진국으로 진입한 그런 시기에는 저성장이 정상이구나. 저성장이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 그래서 경제도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크는 것과 나는 저성장이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지금쯤 당연히 와야 될 예, 현상이구나. 예. 그래서 올해 투자와 관련해서 저변이 확대된 거는 본인이 인지하든 안 하든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의미 있게 인식하신 사람들의 행동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네. 초저금리 시대에는 투자가 답이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자가 10% 이럴 때는 투자는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되게 컸죠. 맞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필연의 산물입니다. 범위를 넘는 거는 과욕이 되지만 그렇지.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욕심으로 치부돼서는 안 되는 시대가 그런 됐죠. 2020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케이 지금 김재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과거처럼 투자가 욕심이 아니고 내 자산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는 거야. 관심을 그렇죠. 갖고 관리하는 게 네, 투자야. 네. 그러니까 너 이거 투자 나 안 해. 몰라.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뭐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거요. 많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한 3, 40년 살다 보면 통장도 너무 많고 계좌도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 이것 좀 어떻게 뭐 깔끔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 사이트에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주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정보 이름도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예요. 근데 왜 이런 거 일반 너무 관심 정부번호는 알아? 네. 너도 몰랐지? 아, 저 이건 알았어요. 내가 너무 바빴나 봐요 그동안. 뭐 어떡하라고요? 나 이거 들어가서 해야지. 네. 금융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보통 사실 내가 어느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는지도 나 몰라. 모르겠고 이름도 막 바뀌고 맞아. 주민번호 네. 넣으면 쫙 나옵니다. 심지어 입구 까먹고 있었던 돈들도 나와요. 그래 네, 나 그걸로 엄청 많을 것 같아. 코로나 나 지금 찾으시면 옛날에 어떤 증권회사에 맛있는 거 누가 사주세요.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계좌인지 모르겠어. 좋은 상품이면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게 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찾아야 되겠다. 네. 이거 해야 되겠네. 나 진짜 아까 은행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카드 포인트, 미환급 공과금, 위환급 공과금. 이한국 고가금이 또 요것도 이게 있을 피해요. 것 같아. 네, 요거 아마 잠깐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 열라 다니느냐고 그거 하나도 챙기지 못했던 걸 네. 금융 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서 네. 금감원님 감사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다. 네, 이런 정보들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힘들지 않게 정리하고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무엇인가 하려면 첫 번째는 네. 당신의 금융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서 금감원과 친해져라. 네. 금융 포털 사이트 가보면 네 옛날에 묵어있던 돈, 미환급, 공과금 등등 내가 얼마나 금융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한번 깨닫고 그다음 체크리스트 2는 투자 성향을 좀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네. 사실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이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네. 이제 저희만 하더라도 예금이 아닌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은 우선적으로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딴 궁금하다. 나 투자 얘기인데 성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에 굉장히 뭐 오래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자기 게임 정보. 파트너인 본인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 나를 투자해서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 나를 몰라서 지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된 투자자만 받는 어떤 상품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금액 이런 네. 것들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자산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저 정보를 알아봤자 열심히 소용없지. 공부해봤자 저한테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나에 대한 정보, 네. 내 자산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내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돈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네. 이 돈을 사용할지에 대한 나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이런 투자들을 임할 때 사실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죠. 네, 체크리스트를 몇 개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면 네. 선생님의 투자 성향 분석을 저희가 한번 좋아요. 해볼까요? 해주세요. 예, 예. 일단 저희가 고객들이 투자를 원하실 때 처음으로 여쭙는 게 이런 자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주식을 투자하겠다. 주식형 펀드 예를 들어. 네. 그러면 뭐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알고 네. 계세요? 이런 네. 투자 지식을 여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선생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데 네. 투자 경험의 유무. 주식형 펀드를 그럼요. 투자해 보셨습니까? 네, 했어요. 예, 네. 채권형 펀드도 해보셨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대체 투자는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몰라요. 아는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아마 등급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네, 있죠. 왜냐하면 보호해줘야 되는 투자자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선생님 그 손실 어디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나 20%. 진짜요? 네. 고위험 투자 성향이십니다. 네? 고위험. 위험을 진짜 고위험. 좋아하는. 예. 고위험? 20%가 위험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구나. 20%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뭘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나는 이게 그게 아니고 고위험 투자자가 아니고 별 생각 없는 애 같아. 아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네. 하고 네. 또 기대 수익 20% 네. 손실 감내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수익률은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요즘에 핫한 네. 미국의 성장주를 투자했다. 네. 예.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을 원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5년에 한 20%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이 1억 네. 2천 되면 돼요. 5년 내에. 그러면 고위험 성향 아니신데? 그 아까 20% 손실은 네, 얼마 네. 기간 얘기하죠? 그것도 한 똑같이 5년에. 5년? 한 5년 아니 정도. 완전히 보수적인 투자자시네요. 그런 거예요? 완전 1년에 4% 정도 손실 감내하실 수 있고 네. 나누면 그쵸. 그쵸? 맞아. 그리고 또 수익 역시 1년에 네. 4~5%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대신 쌓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제 투자 네. 성향은 내 미래에 네. 그 나의 서포트 정도만 되면 되지. 예.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 필요는 없어. 돈은 내가 벌게. 어. 김미경이 벌 테니까 김미경이 네. 벌어놓은 돈 너는 내 직업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역할만 해. 그게 내 투자 성향이에요. 선생님의 투자 성향은 네. 롱텀의 은퇴 설계까지 맞아요. 반영된 난 투자 난 롱텀이에요. 성향이세요. 정확히 완벽한. 그걸 예.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있는 돈, 번 네. 돈을 매달 얼마씩 계속 늘 테니까 네. 너는 내가 돈 버는 게 끝날 때쯤에 나를 예. 좀 그때 와서 날 도와. 예. 그때까지 이게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투자 성향 분석과 관련해서 네. 본인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많은 고객들이 내가 네. 원하는 바, 나의 기대와 나의 상황이 이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여부 하고는 무관하게 두 개를 별개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 성향과 관련해서도 고객분들이 이제 항상 여쭐 때 뭐 남들은 뭘 투자했대는데 이건 어때요? 저 새로운 상품 나왔는데 저건 어때요? 이거는 수익률이 좋나요? 투자하기 좋은 상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많은 얘기들 앞에 여쭙는 게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수익이 얼마예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예요? 이런 거를 여쭙고 나면 굉장히 솔루션이 명확해지고 제한이 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니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재현 이사님이 물어봐서 나 처음으로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네. 나 한 번도 이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내가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 뭐 요새 어디가 뭐 많이 오른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상태를 반영한 투자 솔루션을 나에게 가져와야지 남들이 좋다는 거는 남들에게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남들에게만. 예. 이게 이게 알아야 되는구나. 사실 음식이나 옷을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나 처음으로 한번 대답해봤네. 네. 나 진짜 아까 그 대답 살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요. 처음 대답해봤어요. 그런 좋다. 질문을 앞으로 투자를 경험하시게 될 때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그런 맥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금감원 지시사항이라 공통이에요. 그래? 네. 금감원이 이런 왜냐면 것도 지시해요? 그럼요. 금감원은 좋은 일 하시네. 금감원. 그럼요. 소비자 보호가 가장 그들의 관심이 그래.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성향은 네, 네. 사실 은행에 가서 이 PB를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에는 모바일 어플들 특히 이 언택트 시대에 엄청 발달을 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수준이나 이 편의성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 뭐 꼭 저희 SC제일은행이 아니더라도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네. 예, 그런 모바일 어플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투자 성향을 간단히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쨌든 네. 투자의 길로 들어섰어. 그럼 한 발을 들어설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써본다든지 네. 설계를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예. 얘기해 볼까요? 일단 투자 네. 성향 분석을 하고 나면 동양의학에서 체질을 파악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의원 가시면 뭐 태양인이네요, 뭐 소음인이네요 이렇게 네. 이제 사상 체질을 분류한 다음에 그쵸. 맞는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김미경 고객님께는 안정적인 성향이시니 네. 이를테면 제 생각에는 아마 중립적인 네. 포트폴리오 중립적 포트폴리오. 아니면 약간 적극적 포트폴리오 이런 네. 정도가 적합하실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신기해. 일은 엄청 적극적으로 네. 최일선에서 뛰면서 네. 이거는 근데 그것도 이거는 보수적인 그렇게 하고 싶지 성향이실 않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예,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들이 있어요. 채권이나 네. 멀티에셋 같은 네.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강점이 있는 그런 자산들을 네. 주로 포트에 담습니다. 아. 예. 반대 이거 다 근데 SC제일은행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은행이 제안하는 네. 투자 포트폴리오고 저희의 이제 논리와 저희의 노하우로 제안을 하는 거지만 사실 많은 금융기관들의 자산 관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좀 더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은행에는 웰스 어드바이저라고 이런 거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PB와 같이 예, 선생님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SC제일은행에서 하는 고객들에게 네. 주는 솔루션은 대부분 다 그런 식의 간접 간접 투자죠. 투자인 거죠. 왜냐면 네. 저희가 봤을 전문가를 때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예, 거죠. 저희가 접하시는 일상의 고객들은 금융기관 종사자인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도 이제 저같이 이런 제한된 이런 일을 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을 다 아는 거 아니고 네. 예, 거기도 그냥 직장인인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산 관리는 돈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직접 맡기고 예, 관리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증권회사보다는 은행이 편하고 은행이 친해요. 익숙하시죠? 익숙하죠.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모바일 환경이 음. 워낙 빠르게 네. 예, 발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정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다 투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특히 만약 선생님께서 투자 성향 분석까지 완료를 하셨다. 네.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의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제안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딱 들어가면.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적립식 스타일로 매달 목돈을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매달 예, 거기 예, 그 정액을 예. 빠져나가게 하면서 예, 예. 투자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투자는 네. 사실 생각보다 시작을 하면 되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 예. 하기까지 그렇게 찝찝해. 그거 잘 안 돼. 근데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제 다시는 반드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네. 가속화시킨 이 저금리 시대에 네. 내 자산을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지켜줄 케어는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게 투자예요. 2020년 지금 이 하반기 저물어가고 2021년을 예,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기에 예, 투자에 용기 있는 첫걸음을 네네. 내딛기를 예,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살면서 또 여자로서 살면서 살아보니 20-30년 살아보니 돈 모으는 방법은 모르고 내가 너무 몰랐어. 불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이쯤에 네. 그래도 이 커리어가 그쪽이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적금에서 투자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인드를 딱 잡아주는데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우리 이 구독자분들이 망설였던 분들이 오케이 투자야 이제 이렇게 딱 마음만 먹어도 이 영상을 본 모든 가치를 또 여기 나와주신 가치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이 똑똑한 우리 SC제일은행의 김재은 이사님 그렇게 모아놓은 모든 지식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